역대급 대출 규제를 담은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조사장 소피의 리얼 부자. 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6월 17일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력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우선 이 정책은 왜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죠.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죠.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 그리고 투기 수요 세력이 있다.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불안하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또 주택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고요. 법인의 갭 투자, 증가세 뚜렷하다. 그리고 30년 초과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이런 아파트도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네, 이게 원인입니다. 네, 결국에는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아니죠.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체를 한 번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여기를 딱 이렇게 쥐어 놓으면 그 외적으로 이제 또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 가고 풍선 효과처럼 다른 곳이 또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생기고. 근데 이것이 아까 지적한 대로 금리가 너무 낮고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안 되겠다. 다 막아야겠다. 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기 가해지고 조정 대상 지역, 네,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법인을 위한 특수 수요 근절 해가지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아예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경기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지방도 대전, 청주, 세종 이렇게 포함이 되었고요. 지금 조금 이렇게 뭐 들렸던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찌됐건 두 주택 이상,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LTV 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일시적 2주택 있잖아요. 이사를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년이나 2년 내에 처분 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2주택,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완전하게 막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죠. 사업자 대출도 지금 신규 대출은 막는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원치 않는 분들이 이제는 뭘 사거나 이런 거에 하면 주택수가 부담스러우니까 분양권 매매를 통해서 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되었습니다. 네, 분양권도 이제 전매 제한,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아예 막겠다. 살 사람이 아니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못 한다, 이제 못 산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억 이상 주택 취급,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금액과 예전엔 9억 초과였는데 이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제 집을 사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1주택이 있고 하나 추가를 했으면 이 전에 것을 무조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고요. 두 개를 갖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집 외에 거래는 막겠다. 그런 의지가 완전하게 보입니다. 뭐 보금자리론 이것도 실거주 해야 하고 예, 법인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전까지는 비규제 지역은 LTV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이 예, 아예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보유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도 이제 혜택을 줄이고 이렇게 인상을 했고, 거래를 할 때에도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를 했는데 이제는 신규로 취득을 해서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네, 이런 종부세 비과세 이런 혜택은 이제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도세도 추가로 인상하고요.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살 때도 세금 네. 함부로 사는 것도 이제 좀 부담스럽고 팔 때도 양도세가 높아지니까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우선은 묻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 생각을 좀 덧붙여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정부에서 규제 지역 안에서 물론 지금 뭐 규제 지역이 워낙 다 돼버렸지만 최대한의 내가 가능할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셔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죠?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정책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의 계속 묶어두는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초반부터도 계속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정부 안에서 대출을 받으셔서 집을 사시는 게 맞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사시는 분들,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이 거의 반 정도 되고 유주택자가 반 정도라는데 그럼 세상의 반이 물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으면 싼 곳을 찾으면 있거든요. 금액에 맞춰서. 정말 사람이 사는 그 집이 굉장히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금액에 맞춰서 찾으시면 돼요.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집은 사기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집을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서 미루시는 거는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단계별로 그 최종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신다는 의미로 우선은 지금 내 돈으로 가능한 곳을 거기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내 집 마련은 성공하셨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집을 구매하신다거나 부동산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책에서 또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어디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100%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능한 방법, 그게 예전에는 뭐 법인 설립도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도 있었고요. 또 뭐 갭투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결국에는 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고 아까 지적한 대로 정부도 알고 있듯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을 어디다 이렇게 할 데가 없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예전에는 조금 절실해서
또는 이런 쪽에 조금 이렇게 눈이 밝으셔서 그런 분들이 재테크를 했고 좀 직장 안정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나는 직장만 다녀도 괜찮아 이랬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든 다른 재테크든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이 아니고 되게 필수고 제가 보는 대부분의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지금 저희 레버리지 마스터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투기꾼이 없습니다. 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고 근데 내 집 마련으로는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는 내가 원하는 곳을 사기 어려우니까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부동산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매라는 커리큘럼을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분들이 꿈이 뭐 몇십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집 하나 사는 것 또는 내 집을 사기 전에 지나가는 단계로 소액으로 부동산을 하나 가져서 결국엔 내 집을 하나 사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수입이 좀 나오는 어떤 것을 재테크를 하시는 것 이 정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강남에 한 채 20억, 30억짜리 턱 이렇게 갖고 있거나 두 채인데 두 채를 합쳐서 40억, 50억인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은 뭐 워낙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보시지도 않으시죠. 현금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말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한 단계 가려는 분들이 못하겠다. 의지가 꺾이고 걱정스럽고 두려워하시는 건 아닐까 약간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 강압적으로 딱 억누르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의지.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없다기보다는 의지가 없어서 안 사시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또는 집값이 낮아지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안 삽니다.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을 때 또 사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사긴 비싸지만 또 안 오를 것 같으면 안 삽니다. 네. 그래서 계속 비율이 사는 사람만 계속 사고 무주택자들은 어떤 정책을 계속해도 쉽게 이렇게 내 집을 사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집의 상황과 내가 가진 돈의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딱 결정하지 못하시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자, 과연 이 정부의 의지대로 갈 것인가? 저는 약간 부정적인 편인데요. 그리고 또 좀 우려스러워요. 이렇게 갑자기 억누른다고 이게 억눌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이 뭐 10년 이렇게 쭉 가면 효과를 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정책이 다시 또 풀어지거나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다시 그, 그 심리가 다시 폭발하거나 하는 장소나 그 시기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찌됐건, 네. 새로운 정책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주택담보대출과 전혀 다른 상품은 아닙니다. 경락자금 대출도 결국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신규 대출을 막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경락자금 대출도 완전 이렇게 별개로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게 꽉 묶기에는 길게 묶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악성 채무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걸 좀 해결을 해 나가서 풀어야 하는 이런 마지막 구멍이 또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받을 거를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막 정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서 쓸어 담고 이런 걸 보면 저 역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렇게까지 탐욕스럽게 정말 다 가져야지 성이 찰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기준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디 이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어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정책으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신의 재테크 플랜이나 이런 것에 또 좀 상황이 바뀌신 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방향을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또는 좀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될 수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의견도 덧붙여 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조자장 소피의 리얼 부자